안녕하세요. 대형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인천 도시가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투자를 하셨던 분들께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난잡한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연구를 좀 하다 보면 핵심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점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다시금 상승에 대한 탄력을 받았던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동해 석유가스 테마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인천 도시가스도 천연가스와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과연 이 동해 석유 관련된 테마가 2차적으로 추가적인 생성이 가능할지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연가스 방향성도 알아봐야겠죠.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천도시가스에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찾다 보면 천연가스를 빼놓으면 안 된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24년 방향성까지 알아보도록 하고, 이 천연가스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무역수지와 GDP 성장률까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인천 도시가스 같은 경우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좀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경우도 존재했고, 최근까지는 잠잠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굉장히 좀 주가가 좀 난잡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윗꼬리도 이렇게 강하게 출현을 많이 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를 진행을 할 때 뭐 객관적인 이야기로 봐서 좀 메리트가 많이 있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어쨌든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을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면 6월 3일날 뭐 인천도시가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해석유 테마가 순환매가 돌았죠. 그래서 가스 관련된 부분에 주각을 받으면서 인천도시가스도 강한 상승에 대한 흐름을 받아주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윗꼬리가 이렇게 출현했는데 이 부분은 결국에 22년도 그리고 23년도에 쌓였던 이런 매물대들 여기에 걸려서 투자 심리가 작용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더라도 사실 뭐 그렇단 어떤 수급의 동향을 포착하기가 힘듭니다. 최근 들어서 개인이 매집하고 있긴 하지만 금액 자체가 다른 주식들과 비교를 했을 때 수급의 동향을 파악하기는 그렇게 크게 파악하기는 힘들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석유, 동해석유 관련된 테마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알아봐야겠죠. 엑슨모빌도 대왕고래에 관심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글로벌 석유 관련된 기업들도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아직 동해석유 테마가 꺼졌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2차적으로 강세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 경제성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출현이 돼야지 2차적으로 테마의 붐이 형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상황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 동해석유 관련된 테마 이외에도 주가의 상승 어떤 키포인트를 꼽자고 하면 천연가스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100%는 아닙니다. 인천 도시가스와 천연가스의 비례 관계가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천연가스 동향을 통해서 인천 도시가스도 어떤 상승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천연가스 같은 경우 현재 2.4불에서 5불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AI발 전력 수요 증가 때문에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지배적이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인천 도시가스 같은 경우 천연가스랑 관련이 있고, 제가 천연가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GSE에 대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GSE에서 천연가스 분석을 어떻게 드렸었냐면 당시에 뭐 1.5, 6불, 7불 정도 했을 때 영상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2불이 기준점이다. 그래서 천연가스를 액화시킬 때 비용이 2분점이 한계점이기 때문에 2불 아래에 있는 가격대가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왜냐하면 2불이 안 되면 마진이 안 남으면 아예 그냥 태워버리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뒤로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2.4불에서 5불까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사실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유가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한 번은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쪽으로 쭉 밀고 가는 경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앞으로 천연가스에 대한
어떤 강한 상승 탄력이 한번 나오게 되면 다시금 상승을 위한 어떤 질주 가능성도 존재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다른 원자재도 다 똑같습니다.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 수요와 공급의 측면을 봐야 되는데, 일단 수요적인 측면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는 바로 이 부분이었죠. 전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고, 또 라니냐가 있었죠. 계절적 요인으로. 그래서 라니냐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 부분도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수요 증가, 이 부분이 천연가스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급적인 측면은 사실 다양한 이벤트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국가에서 어떠한 이벤트, 이슈가 난항이 생겼을 때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예측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대응 관점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께 가장 빠르게 공유해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저와 인천 도시가스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단은 수요적인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을 다 경제지표와 엮으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7월 13일 날 중국의 무역수지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7월 15일 날 GDP 성장률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중국의 지표 자체가 믿기 힘든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중국에서 나오는 지표를 토대로 심리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 무역 수지가 탄탄하게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이 GDP 성장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GDP 성장률이 좋게 나와주게 되면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부동산 시장부터 해가지고 악영향이 다 미쳐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GDP 성장률이 좋게 나온다는 측면 자체가 어떠한 계기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좋게 나오면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계절적인 요인과 더불어서 산업의 트렌드와 더불어서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할 수 있게 되겠죠. 천연가스가 또 굉장히 짧은 시간에 빠르게 상승하면 빠르게 가격이 올라가면 천연가스 테마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인천 도시가스도 천연가스 테마와 함께 엮이면서 주가가 상승했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의 움직임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의 흐름상 보게 되면 일단은 121선 구간을 돌파하는 것을 포인트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1선 구간을 돌파를 하면 6월 3일에 기록했던 이 고점 구간의 돌파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인천 도시가스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